다니와 진주는 나란히 경찰청 민원실 앞에 서 있었다. 진주의 손에는 7년 전 사건 기록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니가 진주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진주는 잠시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괜찮지 않아요. 진주야. 그래도 해야 해요. 진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년 동안 클로이로 살면서도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누가 내 삶을 망가뜨렸는지, 누가 진실을 덮었는지. 다니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혼자 아니야. 진주가 다니를 바라보았다. 다니 씨도요. 뭐가? 또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진주는 손에 든 서류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우린 서로 이용하려고 손잡은 게 아니잖아요. 다니는 짧게 웃었다. 그래. 이제는 아니지. 그럼 같이 끝까지 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담당 형사는 오래된 사건 기록을 넘기며 진주를 바라보았다. 재수사를 신청하려면 기존 수사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진주는 준비한 녹취와 계좌 내역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참고인 진술이 바뀐 시점과 아델 측 자금이 움직인 시점이 같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살폈다. 이 계좌가 박태호 회장과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다니가 입을 열었다. 차명 법인을 거쳤지만 최종 승인자는 박태호였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델 내부 결제 기록 원본이 있습니다. 진주가 말을 이었다. 사건 당일 사라진 차량 기록도 찾았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멈췄다. 차량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요. 폐차된 것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아델 계열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누가 보관했습니까? 진주는 한동안 입술을 다물었다. 박태호 회장 측 사람입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재수사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박태호 회장이라면 방해가 들어올 겁니다. 다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신변 보호도 신청하시겠습니까? 진주는 다니를 바라보았다.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신청하겠습니다. 진주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백진주. 클로이리가 아닌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름이었다. 서명을 마친 진주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싸울 겁니다. 경찰청을 나선 두 사람은 곧장 오래된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7년 전 사건 당시 아델 측 차량을 관리했던 기사가 살고 있었다. 진주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니가 담장 너머를 살폈다.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진주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그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대문이 열렸다. 그러나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사람은 기사가 아니었다. 박태호였다.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죽었어야 할 물건이 멀쩡하게 살아서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다니가 진주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말 조심해. 태호는 다니를 보며 비웃었다. 이제 아주 한편이 됐구나. 우린 당신 때문에 한편이 된 거야. 김다니, 내가 지금 누굴 지키는 척하는 거야. 척이 아니야. 태호가 진주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내 옆에 왜 붙어 있는지 알아. 자기 복수에 널 이용하는 거야. 진주는 태호를 노려보았다. 적어도 다니 씨는 사람 목숨을 이용하진 않아요.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백진주.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이 뭐가 대단하다고. 진주의 입술이 떨렸다. 다니가 태호에게 다가갔다. 그 이름을 숨기게 만든 사람이 당신이야. 둘이 아주 눈물겨운 자매라도 된 모양이네. 태호는 뒤를 돌아 집안을 가리켰다. 사람 찾으러 왔지. 다니가 물었다. 그분 어디 있어? 누구? 7년 전 사건 당시 차량 관리했던 사람. 태호는 천천히 웃었다.
너희보다 먼저 만났지. 진주가 앞으로 나섰다. 무슨 짓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태호는 진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살고 싶으면 그만해. 진주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 말 7년 전에도 했죠. 태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진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나 보네요. 헛소리하지 마. 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사람을 보냈잖아요. 기억하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단이가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것도 당신이었어.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는 무서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 태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단이가 진주 앞을 막았다. 진주한테 손대면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태호는 단이를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당신 비리 자료 재수사 신청서와 같이 제출했어. 태호의 표정이 굳었다. 단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비자금 계좌도 차명법인도 병원 기록 조작도. 증거가 있어. 당신이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내 명의로 돌린 돈이 증거가 됐어.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이가 한 발 더 다가갔다. 당신이 만든 덫에 당신이 걸린 거야.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김단이, 당신은 늘 사람을 너무 쉽게 봤어. 단이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돈 주면 입 다물 거라고 믿었고 겁 주면 도망갈 거라고 믿었지. 그럼 아니야. 아니야. 진주도 단이 옆에 섰다. 우린 안 도망가요.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차갑게 웃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가 대문을 닫으려 하자 단이가 문을 붙잡았다. 그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왜 알려줘야 하지? 당신이 데려갔어. 증명해. 박태호. 태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진주가 말했다. 그 대가는 회장님이 먼저 치르세요. 태호는 진주를 노려보다 대문을 닫았다. 진주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단이가 진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또 늦은 것 같아요. 아니야. 저 사람이 벌써 손 썼어요. 단이는 굳게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다. 그럼 다른 길을 찾으면 돼. 진주가 단이를 돌아보았다. 단이 씨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그런데 왜 그렇게 태연해요? 단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나 혼자였어.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은 아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저택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수사 신청 들어갔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지 말고 막아. 경찰 쪽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증거를 없애.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년 전 차량 기록, 병원 기록,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차량 관리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걸음을 멈췄다. 못 찾았다고. 집에는 없었습니다. 태호는 아까의 대문 앞을 떠올렸다. 단이와 진주가 자신이 이미 사람을 데려갔다고 믿고 있었다.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 거야. 누구를 찾아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선생. 태호가 낮게 말했다. 한 선생부터 찾아. 전화를 끄는 태호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금고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7년 전 사건 당시 작성된 합의서였다. 피해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증인 서명은 남아 있었다. 오정란. 태호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할 거야. 그 시각 유나는 정란의 저택을 찾아갔다. 정란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는 정란의 앞을 막아섰다. 관장님. 정란은 유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내가 여긴 왜 와? 유나는 정란의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지금부터 절 도와줘요. 손 놔. 회장님이 나한테까지 손대지 못하게 도와달라고요.
정나는 유나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태호 편에 붙을 때는 언제고.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주를 팔았니?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전부 판 건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 될 것 같아. 유나는 다급하게 정난의 앞을 막았다. 회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빼오라고 했어요. 정난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슨 자료? 김단희와 백진주가 가진 원본 자료요.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면 저도 끝낼 것처럼 말했어요. 정난은 유나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관장님도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저를 버리시면 저도 다 말할 거예요. 정난의 눈빛이 달라졌다. 뭘? 관장님이 알고도 덮은 일들. 정난이 유나의 팔을 잡았다. 너 지금 나 협박해. 유나는 두려움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핑계로 어디까지 갈 셈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나는 유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손을 놓았다. 일단은 내가 알아서 혼자 살아남아 봐. 관장님, 난 우리 현준이부터 챙겨야겠으니까. 유나가 정난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현준 씨도 위험해요. 정난이 돌아섰다. 내가 현준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저 현준 씨 좋아해요. 좋아. 정난의 얼굴에 냉소가 번졌다. 좋아해서 이용했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넌 진주도 배신했고 현준이도 이용했어. 전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스스로 믿고 싶은 말이겠지. 정난은 유나의 손을 떼어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정난이 밖으로 나가자 유나는 거실 한가운데 남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은 뒤 휴대전화를 꺼냈다. 현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현준이 받았다. 왜? 현준 씨, 나 좀 만나줘요. 할 말 없어. 회장님이 나를 버릴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 혼자 못 버텨요. 현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주가 재수사를 신청했어요.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랑 아직도 연락해. 현준 씨를 위해서예요. 내 이름 팔지 마. 나 정말 현준 씨 지키려고 했어요. 현준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지키려던 건 내 자리였어.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 이를 악물었다. 다들 나만 버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민준의 사무실 번호를 찾았다. 그러나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대신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원본 자료 위치를 알아내겠습니다. 대신 약속 지키세요. 한편 현주는 태호와 정난 앞에 서 있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난은 그의 맞은편에서 현준을 바라보았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정했나? 현주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박민준이랑 다릅니다. 정난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주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누굴 죽였든 저는 제가 받은 상처가 더 커서요. 현준아. 정난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현주는 멈추지 않았다. 백진주가 아버지를 끌어내린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지킬 겁니다. 태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현주는 마지막 말을 힘주어 뱉었다. 그게 제 결심이에요. 정난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들으셨잖아요. 태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도 편에 서겠다고. 현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다 알고 옆에 있었잖아요.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머니는 되고 저는 안 됩니까? 난 널 지키려고 그랬어. 저도 저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태호가 현준에게 손짓했다. 잘 생각했다. 정난이 태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태호는 비웃듯 웃었다. 왜? 아들이 드디어 현실을 보니까 불안해. 정난은 현준의 손을 붙잡았다. 현준아, 이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현준이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뭔데요? 태호와 같이 무너지는 거야. 정난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현준아, 이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현준이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뭔데요? 태호와 같이 무너지는 거야. 정난이 태호의 손을 잡았다. 현준아, 이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야. 현준이 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뭔데요?
현주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정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주는 태호에게 물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김단희와 백진주가 가진 자료를 가져와. 정난이 소리쳤다. 안 돼. 현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왜 안 됩니까? 그 자료 안에는 내가 알아선 안 되는 것도 있어. 태호의 눈빛이 정난에게 향했다. 무슨 뜻이야? 정난은 입을 다물었다. 현준이 다가갔다. 제가 알아선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숨기시게요. 현준아. 전 이제 누구 말도 믿지 않습니다. 현준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자료 가져오겠습니다. 정난이 현준의 앞을 막았다. 그걸 가져오는 순간 넌 태호의 공범이 돼. 현준의 눈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준이 나가자 정난은 태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우리 아들까지 망치려고 해. 태호는 태연하게 차를 들었다. 우리 아들. 뭐?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웃음내. 정난의 손끝이 굳었다. 태호는 차를 내려놓았다. 현준 출생 기록 아직도 내가 갖고 있지. 정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무슨 소리야? 한 선생 사무실에서 일부가 사라졌어. 그래서 나를 의심해. 오정난, 당신은 늘 자기가 제일 영리한 줄 알지.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도 준비했어. 정난이 태호의 앞을 막았다. 현준이한테 손대지 마. 내가 왜 손을 대? 당신이 입을 열면 그 애는 무너져. 태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럼 당신이 먼저 김단희 입부터 막아. 정난은 태호를 노려보았다. 무슨 짓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 7년 전에도 했던 일. 정난의 눈이 흔들렸다. 태호는 정난의 귓가에 낮게 말했다. 증언을 바꾸게 해. 정난은 한 걸음 물러났다. 이번엔 안 해. 그럼 현준이가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태호.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까지.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는 정난을 두고 방을 나갔다. 정난은 소파에 몸을 기대며 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한 선생에게 건넸던 봉투를 떠올렸다. 아이의 출생 기록, 바뀐 보호자 이름, 태호에게조차 끝내 밝히지 않았던 진실. 정난은 휴대전화를 꺼내 단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희는 진주와 함께 사무실에서 재수사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화면에 정난의 이름이 뜨자 단희의 표정이 굳었다. 진주가 물었다. 받지 마세요. 단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정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나. 할 말 없어. 현준이 일이야. 단희가 진주를 바라보았다. 현준이가 왜? 전화로 말 못해. 또 무슨 함정이야? 정난은 이를 악물었다. 너도 민준이를 지키고 싶잖아. 단희의 표정이 달라졌다. 민준이 이름까지 끌어들이지 마. 둘 다 관련된 일이야. 무슨 뜻이야? 한 선생이 가진 출생 기록. 단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알고 있어. 직접 만나서 말할게. 어디야? 정난은 장소를 알려준 뒤 전화를 끊었다. 진주가 단희를 바라보았다. 혼자 가지 마세요. 같이 가. 두 사람은 곧장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정난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 한쪽에 정난의 차만 세워져 있었다. 단희가 주변을 살폈다. 이상해. 진주가 정난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주는 차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단희가 운전석 안을 들여다보았다. 좌석 위에는 피가 묻은 손수건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정난 씨를 데려간 것 같아요. 단희는 주변을 살피다 봉투 위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단희에게. 차량 문은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열렸다. 단희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 원본 일부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태호가 먼저 찾으면 현준이는 끝난다. 진주가 기록을 펼쳤다. 아이의 출생일, 보호자 이름,
그리고 친부 확인란. 절반이 찢겨 있었지만 성 하나는 남아 있었다. 박. 단이가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한 선생의 자필 메모가 붙어 있었다. 두 아이의 출생 기록은 같은 날 바뀌었다. 진주의 손이 멈췄다. 두 아이여.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과 현준의 출생일은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록 속 두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때 단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단이가 전화를 받자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난이 찾고 있나? 당신이 데려갔어. 오정난이 제 발로 도망간 거야. 거짓말하지 마. 김단이 내가 진실을 찾고 싶다고 했지.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내일 기자회견장으로 와. 뭘 하려는 거야? 백진주가 7년 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증거를 공개할 거야. 진주가 단이의 곁에서 그 말을 들었다. 단이가 소리쳤다. 진주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태호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뒤집어 씌우는 건지 내가 잘못 믿은 건지 직접 확인해. 전화가 끊겼다. 진주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단이가 진주의 손을 잡았다. 믿지 마. 진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고 직전 몇 시간. 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그곳에 왜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단이는 진주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게 당신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야. 태호 회장이 뭔가 가지고 있어요. 조작일 거야. 그래도 확인해야 해요. 단이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지 마. 진주는 단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다. 태호는 단상 뒤 대기실에서 현준과 함께 서 있었다. 현준이 물었다. 정말 진주를 공범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만드는 게 아니라 밝히는 거야. 증거가 있습니까? 태호는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사고 당일 백진주가 피해자를 불러낸 기록.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실이라도 진주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태호가 현준을 바라보았다. 벌써 흔들려. 확인하는 겁니다. 날 지키겠다고 했지. 그랬습니다. 그럼 내 옆에 서. 태호는 현준의 어깨를 짚었다. 오늘부터 넌 아델의 차기 회장이야. 현준은 태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들어왔다. 회장님 김단희 씨와 백진주 씨가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향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단이는 현준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진주도 현준을 바라보았다. 현준은 두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단이가 물었다. 내가 왜 저기 있어? 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호가 단상 위에 섰다. 오늘 저는 아델 그룹을 둘러싼 허위 폭로와 7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자료를 받아들었다.